무인도 생존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무인도.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버텨야 하는 김정도, 이창윤, 유방영, 김순태 달인. 생존 전문가랑 또 요리계, 중식계에서 저런 대가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생존 요리를 한 거는 정말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이죠. 생존 전문가와 최고의 셰프가 만났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만의 이야기. 햇발이에요? 네, 햇발이에요.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이거? 지금 상태에서 먹지 말아야 돼. 하지만 먹는 거에 있어서는 매번 한계를 넘는 자가 있었으니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함부로 만지면 사실 안 되죠. 왜냐면 그 아직 독소가 있기 때문에. 펴냈는데. 에? 용감함 뒤에 따라오는 최고의 반전. 빨간데요? 만약에 해파리를 잘못 만졌다면 저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참 고생스럽습니다. 맹물 실수는 안 돼요. 왜냐면 맹물 같은 게 오히려 더 그 세포를, 독소 세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번엔 숲속 탐험을 시작합니다. 큰 거 나왔네. 무한한 생명들 틈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마요? 누구 어느 주방장이 여기 해변가에 나와서 요리도 해보고 연기도 마시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드넓은 수평선의 주방. 리드미컬한 칼소리와 시원한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이곳.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존 요리가 탄생합니다. 무인도 생존 3일째 오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4명의 달인들. 먼저 해변가에서 1시간 넘게 고민 중인 유방영 달인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밥 먹어야 되는데 뭐 그냥 물 한 잔 먹고 버텨야 되나 오늘? 자연이 만든 보물 창고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김정도 달인.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굴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발하긴 합니다만 모습이 참 그러네요. 뭐예요? 발을 보호하기 위한 제 샌들입니다. 한쪽은 좀 붓고 한쪽은 찼다가 이제 없네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한편 이창윤 달인 전담 제작진은 누워서 체력을 보충하는 달인과 더불어 나름의 방법으로 무인도 생존을 이어가는데요. 혹독한 무인도 생활에 열정 가득하던 김순태 셰프 또한 변했습니다. 하시면 배가 떠나. 뭐 하세요 지금? 나이트에서 하고 계신데. 힘드신가 봐요. 이쪽에서 운동이 단순해져요. 네, 어떤 작은 그 일거리나 작은 재미거리를 찾게 되고 되게 단순해져요. 김순태 달인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참 할 거 없네. 잊어버렸지. 요 끝까지 67개네. 60. 나무가 좀 탐스럽고 참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설상가상 날씨마저 흐려지는데요. 오늘 보시면 구름이 많이 끼고 있고요. 계속 구름이 몰려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대자연 속에서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가는 상황. 재료도 없고 상황도 안 좋아지자 일단 저녁 식사는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거세지는 파도와 굵은 빗방울을 쳐다보며 망연자실한 모습들. 어떡합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첫사랑이 생각나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식사하세요? 네. 예,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계속 된다고 하면 생존 상황에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은 불을 쉽게 피우기 어렵고 체온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침을 걱정하며 고된 하루를 정리하는 달인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찾은 돈독함을 무기로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합니다. 배고픔에 힘겨웠던 밤이 그렇게 지나고 매섭게 내리던 빗줄기가 고난이 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무인도에서의 새로운 하루. 김정도 달인은 부지런히 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난밤 폭우에 온 주변이 습한 상황.
아무리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존 전문가라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연석을 탄소광이 많이 들은 나이프를 이용해서 몇 번의 스침 끝에 만들어낸 조그마한 불씨. 역경 끝에서 희망을 피워낸 기가 막힌 손놀림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날 오후 흐린 날씨에 미리 만들어 놓은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저 이동 중에 뭐 몸에 젖어야 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부식깃이 젖지 않도록 하는 그 방수 부식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변수에 대비하는 발빠른 움직임이 만들어낸 신의 한 수. 생존의 기본인 불을 지키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건데요. 흔하디 흔한 페트병에 입구만 잘라낸 후 열을 가해 접붙이는 과정만 거치면 방수통이 완성됩니다.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이죠. 사소한 것 하나가 생존의 재료가 되는 상황. 면 소재의 옷을 길게 잘라 불에 그을려주는데요. 면 조각으로 숯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작은 불꽃만 튀어도 쉽게 불씨가 생긴다는데요. 공기도 좀 차단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시작돼요. 그러면 불씨를 잡아낼 수 있는 차클로스라고 탄화면을 자연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안 되죠.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탄화면.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존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비가 와도 물에 빠져도 완벽하게 방수되는지만 확인하면 준비 끝.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부식깃으로 불씨를 내는 데 성공한 김정도 달인. 과연 이 조그마한 불씨를 크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마른 풀에 조심스럽게 옮겨냅니다. 그리고는 입김을 힘껏 불어 불을 키우고 마른 풀을 좌우로 흔들자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꽃.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젖지 않도록 이런 방수 케이스 넣게 되면 일반적인 자연석과 이런 탄소광이 많이 든 작은 나이프로도 충분히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생존의 현장을 담아내는 제작진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일 힘든 건 뭐니 해도 먹는 겁니다. 라면 며칠째야 지금. 라면 좀 종류별로 사오지. 하지만 이것도 달인들 앞에선 귀여운 투정일 뿐. 라면 먹어요? 라면? 솔솔 풍기는 라면 냄새에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한다 이거 한 가닥인데 뭐. 잠시 고민하던 그 순간 그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안 먹었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 뭐 어때요? 요리가 지금 뭐 너무 조금 드시면 다른 사람 어디 갔어요? 작게나마 선심을 써보는 제작진. 어우 온몸이 그냥 쫙 녹아내리네요 그냥. 한 젓가락 드시겠어요? 아유 안 먹어. 진짜요? 나 물 마셨으면 물 마시지 라면 안 먹어. 그러나 잠시 후 김순태 달인에 이어 유방영 달인도 라면 흡입. 진짜 이야 오래간만이다 이 맛이. 이야. 거기에 이창윤 달인까지 합세합니다. 온몸으로 퍼지는 라면의 맛 그야말로 꿀맛이죠. 드신 거죠? 또 뭘로 또 걸라고? 드셨죠? 먹었잖아. 김종단이 안 먹었어요. 지금 이 순간 얄밉기 그지없는 제작진. 그런데 이때 라면 봉지를 챙기는 이창윤 달인. 혹시 배고플 때 냄새 맡고 뭐 그러시려는 건 아니죠? 라면 봉지예요. 응? 라면 봉지. 아까 그 제작진들 라면 드셨죠? 네, 그때 제가 또 살짝 훔쳤어요. 훔쳤는데 봉지는 겉은 그렇지만 안쪽을 보면 간사가 좋은 이게 나타나죠. 라면 봉지로 시그널 미러를 만들겠습니다. 일명 시그널 미러는 무인도 조난 시에 글씨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과연 라면 봉지로 시그널 미러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페트병을 자르고 그 둘레를 봉지로 감싸줍니다. 그 다음 페트병의 뒷부분과 앞쪽 정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앞쪽에 구멍을 뚫어줘야지 그 구조를 요청하는 대상한테 이 방향을 맞출 수 있죠. 그리고 그러나 빛 반사를 이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방향을 맞췄으면 계속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내리쬐는 강력한 햇볕을 그대로 반사해 엄청난 빛을 내는 라면 봉투 시그널 미러. 이거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 어느덧 무인도에 찾아온 저녁 시간. 전복과 말을 이용해서 전복 탕수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재료들로 탕수육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맛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튀김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기름의 양. 기름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물을 좀 섞겠습니다. 물은요? 네. 튀겨져요? 튀겨집니다.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했던가요? 기름에 물을 더하고 마지막 남은 칡 전분을 사용해 반죽옷을 입혀냅니다. 이제 기름에 전복을 튀겨낼 차례. 만드는 과정은 열악해도 튀겨지는 소리만큼은 최고입니다. 게다가 모양도 그럴싸한데요? 기름도 그만큼 갖고 만들어내네. 지켜보던 유방용 달인도 감탄스럽게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잠시 후 다 튀겨진 전복 탕수육. 이 정도면 괜찮죠? 명색이 탕수육인데 소스가 빠질 순 없는 법.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역으로 소스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꽤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하고요. 이게 탕수육?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곁들여서. 탕수육 냄새를 맡고 하나둘 모여드는 생존의 달인들. 와 이건 아니 소스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와 소스. 과연 명불허전 기가 막힌 맛입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잘했어 소배. 제가 이거를 잘한 거보다 요리를 잘한 거보다 자연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식재료를 이렇게 베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펼쳐지는 생존 마지막 이야기. 무인도에서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네 남자. 아 지금 사람 저렇게 됐다고요 지금.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달인들. 저 갈래요. 일촉즉발의 상황. 과연 그들은 이대로 생존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생존의 달인 그 마지막 편. 과연 그들은 험난한 무인도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남자의 치열한 운명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